예, 물리학과 교수 박용근입니다. 제가 그 창업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3차원 홀로그래피라는 기술을 연구실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로 산업이 생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홀로그래피 기술을 적용한 현미경 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토모큐브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연구용 제품을 팔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고 진단용 제품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영재 교육이다 뭐 아니면 이제 뭐 선행학습이다 해서 그냥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때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했어요. 뭐 과학고 열풍도 있긴 했는데 저는 그런 트랙을 못 밟았던 게 공부를 잘 못해서 학교에서 원서를 안 줘서 지원도 못 해본 한 반에 50명 정도 됐을 때 한 2, 30등? 잘 나오면 한 10 몇 등. 그러니까 아주 뭐 상위권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공부를 손에 놓지 놓은 학생은 아닌데, 그렇게 중고등학교를 살아왔고, 이제 고등학교 때 마지막에 좀 성적이 오른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부분의 학생들보다 뭐 특별한 경험을 한 경우는 없었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전공을 하는 분야가 광학과 이제 의학의 경계선에 있는 분야인데, 광학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체육 수업을 하면은 그 더운 날 이제 그림자 있는 그늘 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늘 보니까 그림자가 그 나무 가까운 데는 선명하게 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희미하게 되어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퍼지잖아요. 그걸 보고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공부 잘했던 친구가 저게 이제 광학 물리에서 저런 걸 배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약간 문화 충격이었어요. 그게 수식으로 표현되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도 하고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에 갈 때 이제 마지막에 좀 성적이 오른 케이스였거든요. 고민을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할까 뭐 먹고 살까 고민을 안 해본 상태에서 어디에 가면은 좀 광학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한 선택이 이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였어요. 거기 가면 뭔가 레이저, 광학, 예측 할 것 같아서.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잘못 내린 선택이었는데, 뭐 카이스트처럼 처음에 무학과를 했어다라 그러면 그냥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전 1년 전공을 해보니까 내가 잘못 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 기계공학과에 레이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계속 거기서 커리어를 밟아왔지만 그 광학을 하기로 한 계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와서 이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하면서 이제 지내왔는데 그 중에 창업은 대학교 때부터 좀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이렇게 그 연구 개발한 내용으로 제품이 나온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들한테는 큰 로망이죠. 본인이 개발한 게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랑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창업 경진대회를 나가서 서울시에서 2등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지금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IT 광풍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그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고 창업 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 아시겠지만 IT 버블이 꺼지면서 완전히 그냥 다 사라져 버렸죠. 근데 이제 그때 그런 그 대회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사업계에서 써봐서 했던 그 경험들이 지금 지나고 보면은 그 지식으로 보면 뭐 굉장히 적은 양인데 지금 제대로 맘먹고 하면 일주일이면 한 며칠이면 다 따라잡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 당시에 친구들이랑 그런 거를 해봤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에 와서 계속 그 광학이랑 바이오 연구를 하다가 그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또 한 번 미국에서 창업을 해볼까 라고 그 생각이 들어서 같은 그 연구실에 있던 멤버들이랑 비슷한 대회 나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이제 보통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전공을 한 부분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세포를 보고 조직을 보고 하는 분야인데 그러면서 또 이제 머릿속 한편으로는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있지만 머릿속 한편으로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게 사업화될 수 있는 걸 찾아보겠다 하면서 이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에 질문하신 것처럼 회사의 목표라 그러면은 이제
연구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뭐 한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어떤 그 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포를, 생명을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혁신을 가져오겠다. 이게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왜 빛으로 그 세포를 관찰하는 게 혁신을 가져오려고 하느냐? 기존엔 그게 잘 안 돼요. 현미경의 역사가 200~300년이 됐는데, 현미경은 일반적으로 그 물체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산란되는 빛만 가지고 영상을 재현을 하는데, 그 세포는 투명하거든요. 투명하다는 얘기는 이 빛이 들어갔을 때 그냥 훅 지나가요. 그러니까 투명한 샘플을 현미경으로 보면은 투명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포와 박테리아 같은 거를 현미경으로 보려고 그러면 윤곽만 희미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게 나왔는데, 네덜란드 물리학자가 50년 전에 개발한 겁니다. 그 사람이 이 홀로그래피 컨셉을 이용을 했어요. 사실 엄밀하게 홀로그래피라고 그 당시에 말도 없었고 했지만, 이제 그 투명한 물체를 빛이 지날 때 세기 정보는 안 바뀌지만 방향 정보가 살짝 바뀌거든요. 굴절이라고 그러죠. 리플렉션. 그래서 투명한 공이 있으면은 빛은 거의 흡수가 안 되지만 빛이 살짝 꺾여요. 이 꺾이는 정보를 세기 정보로 바꿔주는 필터를 넣어서 위상차 현미경을 만들었더니 세포가 잘 보인다.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 진단검사의학실이나 생명과학과 연구실에서는 무조건 먼저 갖춰야 되는 현미경이 바로 위상차 현미경이에요. 그래서 세포를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 3D가 안 되고 이게 정량화가 안 되거든요. 세포의 윤곽은 보이지만 이 세포의 부피라든가 질량이라든가 이렇게 수치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안 나아가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홀로그래피라는 컨셉을 이용해서 그 현미경에 적용했더니 세포를 전처리 안 하고 바로 3D로 찍을 수 있다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컨셉으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연구용 장비가 있다,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있어서 연구용 장비가 있다고 해서 한 2~3년 전부터 판매를 전 세계에 하고 있고, 그때 구매한 이제 얼리버드들이 그 현미경을 이용한 새로운 발견을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컨셉을 이용해서 혈액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세포를 이용한 진단 분야에서 이제 자동화된 진단 기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것 중에 그 왜 사명이 토모큐브냐? 근데 그 제가 안 정했어요. 직원들이 정하게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사명이나 뭐 로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사과. 근데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유명해지니까 애플이 이름이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지, 회사 이름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더 제품 집중하자라는 컨셉이었어요. 저는 그 이름 짓는데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다.